안녕하십니까. 3차시 수업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잘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20분 이내에서 그 동영상을 끝내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혼자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지난 시간에 사회문제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사회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에 이제 3차시인데요. 이번 3차시에는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 중에 기능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회 문제를 누구나 인식하고 있고요. 누구나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죠?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여기 나와 있듯이 특정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이나 태도 또는 특정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영어로는 뭐 뷰포인트라고 하는데 누구나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 그 사람마다 생각하는 어떤 태도나 방향이 있습니다. 그 관점이라고. 관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 관점이 다르죠, 그죠? 다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알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그런 관점을 알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론적 관점을 갖자는 겁니다. 이론적 관점. 네. 좀 이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사진을 좀 하나가 아니고 세 개네요. 세 개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네, 밑에 막대기 몇 개 보이죠? 네, 세 개로 보이기도 하고, 그죠? 네 개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 그죠? 글쎄요. 네. 누가 맞는 걸까요? 또 하나 볼까요? 밑에 있는 검은 글 숫자 뭘까요? 6일까요? 9일까요? 네, 보는 관점에 따라서 6으로도 보이고 9로도 보이고 그죠? 누가 맞나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그림인데요. 뭐로 보입니까? 네, 오리인가요? 오리처럼도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토끼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이는 친구도 있나요? 네. 이렇듯 우리는 이제 그 똑같은 사실,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 그 다른 관점은 그냥 무조건 각각의 개개인의 관점을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 거냐? 그럴 경우에는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일부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일부를 보고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볼 가능성이 많아요. 잘못된 이해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떤 관점이 필요하냐? 이론적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이론적 관점. 그럼 이론이라는 건 뭐냐? 이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상이나 사물을 이해하는 지식을 논리적으로 어떤 체계를 갖춰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좀 멀리 있는 걸 보고 싶다라면은 우리가 망원경 같은 걸 이용하죠, 그죠? 또 세밀하게 보고 싶으면 현미경 같은 걸 놓고 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틀을 갖고 어떤 세계를 인식하는 거죠. 이런 걸 이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사회학에서는 바로 그런 이론적 관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능론과 갈등론,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 물론 그 밖에도 더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은 우리가 거시적 관점이라고 해요. 거시 우리 이 거자는 클 거자.
우리 거인 할 때 이런 거죠. 크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 전체를 한꺼번에 놓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다음 미시적 관점. 미시라고 할 때 미는 이제 어떤 세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미세하다. 뭐 이런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좀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놓고 사회를 인식하는 관점인데요. 그 중에 이제 기능론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그 영주, 풍기, 행정구역이 정확히 모르겠네요. 거기에 이제 부석사라는 절이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부석사 이렇게 가보면은 참 절이 아름답죠. 오래된 절이기도 하고요. 무량수절, 배울림 기둥에 서서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만, 이 부석사를 갔다 가보면은 보는 사람마다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부석사가 달리 보이죠. 개개인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석사를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제대로 된 관점으로 부석사를 이해했을까요? 그러려면 뭔가 좀 이론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풍수지리라든가, 그죠? 풍수지리를 좀 알고 부석사를 보면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은 불교의 사찰의 가람배치와 관련된 이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알고 보면은 다른 절들과 비교도 되고, 그죠? 차이도 느껴지고. 혹은 뭐 종교 자체의 어떤 사상적 이론들도 있죠, 그죠? 우리 뭐 대승, 소승, 그다음 뭐 조계종, 무슨 뭐 전태종, 뭐 이렇게. 그럼 이제 그런 인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석사를 가서 본다라면, 훨씬 더 부석사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도 누구나 관점을 갖고 보지만, 좀 논리적인 체계를 바꿔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체계 중에 하나인 기능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기능론은요, 상당히 오래된 사회학 이론입니다. 교과 16쪽이고요. 거시적 관점입니다. 사회 전체를 보자는 거죠. 기능론은 가장 그 대표적인 전제, 가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는 서로 연관된 부분들의 체계다. 사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고 그것들이 서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확산됐지만 그것이 경제 위기로도 오고 교육의 변화도 가져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다는 건 뭐 다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사회를 이루는 각각의 부분들이 있겠죠. 각각의 부분들은 사회 전체의 균형, 안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담당하는 각각의 기능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학교는 학교의 기능과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법은 법의 기능과 목적, 그죠? 정치는 정치로서의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그런 균형들은 사회 전체의 균형, 안정, 유지, 발전을 위해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대전제 두 개입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사회 유기체설, 사회 구조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사회 병리론, 아노미론, 통제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회 유기체설은 이제 사회를 마치 그 생물 유기체처럼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처럼. 우리 사람이 있으면 이제, 우리 사람 하나의 전체가 있으면 또 부분으로 분류해 볼 수 있죠. 팔다리가 있고, 뇌가 있고, 눈이 있고, 뭐 간이 있고. 그런데, 그것들 서로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각각을 이루는 부분들은 뭔가 기능이 있어요. 간의 기능은 뭘까요? 피를 만들고 해독을 하고, 그렇죠? 폐는 뭐죠? 폐는 우리가 몸에 산소를 공급해 주죠. 심장은 그 산소를 피에다 달아가지고 우리 몸 모든 세포 속에 보내고, 뇌는 우리 이 모든 걸 이제 조절하죠. 그렇죠? 그 우리 전체를 위해서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중에 일부가 병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 전체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게 사회병리론입니다. 자, 이런 사회 유기체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어떤 우리 찰스 다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다윈의 그런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고, 생물들이 그 어떤 자연 상태에서 약육강식으로 진화하듯이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로 진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론이죠. 그죠? 좀, 이것이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작용하기도 했어요. 이 사회 진화론은 사회 발전 단계설로 나아갔거든요. 사회가 이제 발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점점 발전된 상태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발전된 사회는, 저발전된 사회를, 그러니까, 약육강식에 의해서 지배하고, 혹은 통치하고, 식민 지배하고, 이럴 수 있다는 이론이죠. 일본 화폐 중에 만엔이면 우리 돈은 뭐 꽤 비싸죠. 10배 되니까 10만 원 정도 되나요? 그 만엔에 보면은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모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 사람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회 진화론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진화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이 동아시아는 당연히 그 일본이 지배해서 아시아 전체를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쳤던 거고, 뭐 그런 이론들을 받아들여서 옛날 뭐 갑신정변 이런 것들도 일어나기도 했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측면으로도 사용되었던 그런 이론입니다. 그다음 뭐 사회 구조론이 있어요. 사회를 기능을 네 가지로 하는 거죠. 사회의 기능들을 두 가지로 AGIL이라고 보통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뭐 적응, 목표 달성, 통합, 잠재적 인력 유지 이런 기능들을 한다. 그것이 이제 사회 전체를 위한 기능으로 작용한다 하는 이론, 파슨스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네, 뭐 그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이제 꽁트 학자로 꽁트 사회학의 아버지죠. 딜리었던 디르켐, 아까 사회 위기체를 주장한 스펜서, 사회구조론 주장 파슨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기능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라는 것을 어떤 이제 병리론 이렇게 많이 보죠. 아눔이라는 건 이제 그 가치관 혼란. 어쨌든 뭐 사회가 너무 불균형하고 복잡하게 변하면서 가치관이 혼란된 상태에서 생겨난다. 이것도 기능론입니다. 기능은 거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갈등론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엔 3차시죠? 3차시부터는 과제로 댓글을 달아야 출석을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댓글들을 잘 달고 계신데요. 이건 어떻게 다느냐? 이렇게 다시면 됩니다. 3차시 과제 제출합니다. 학번 성명 쓰시고요. 이번에 과제는 뭡니까? 기능론 관점의 댓글 달기예요. 기능론과 관련된 관점의 글을 하나 쓰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예시로 하나 들었습니다. 학교는 문화를 전승하고 선발 기능을 통해 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한다. 이건 무슨 관점이 되겠어요? 기능론이에요. 그죠?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 학교라는 요소 부분이 있고 그 학교가 담당하는 기능, 사회 전체를 위해서 담당하는 기능과 관련해서 쓰고 있어요. 보통 기능론적 관점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 기관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현재의 상태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어떤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기능들을 쓰시면 되겠어요. 긴 글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짧게 쓰셔도 기능론적 관점이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차시는 갈등론을 학습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